우리는 바다의 일부, 지구의 대부분, 그리고 태양계의 일부를 탐험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들이 지구상에는 조금밖에 없다는 사실에 아마 놀랄지도 모릅니다. 지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1970년에 지각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파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콜라부오홀이라는 곳에서였죠. 그 프로젝트는 큰 성과 없이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하 12,260m에서 온도가 섭씨 180도에 도달하자 땅 파는 것을 멈춰야 했어요. 이 구멍의 직경은 23cm로 실제 수직 깊이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깊은 구멍으로 손꼽습니다.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지구의 중심은 철이 약 89%, 니켈이 6%, 유황이 4%, 그리고 1% 미만의 미량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미량 원소라는 건 그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지구의 지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죠. 지구에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원소가 94개 있습니다. 가장 희귀한 것을 찾기 전에 가장 풍부한 것 몇 가지부터 시작해보죠. 1위는 산소가 차지할 겁니다. 대기 중에 기체로 존재하는 것 말고도 바위에도 존재하죠. 그렇다고 냄새 맡으러 가지 마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바위의 산소는 산화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뭘 궁금해하시는지 알아요. 설명 들어갈게요. 산화물이란 적어도 하나의 산소 원자와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화학적 화합물을 말합니다. 산화물은 지구의 지각에서 매우 흔하며 고체 상태죠. 세 번째로 풍부한 원소는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이것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는 커런덤입니다. 사파이어와 루비 같은 아름다운 보석들이 커런덤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서 각 보석마다 독특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파이어는 철과 티타늄 덕분에 자신의 색을 얻는 반면 루비는 크롬의 존재와 레이저의 도움으로 버건디 색을 갖게 되죠. 10번째로 풍부한 원소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원자고 그 존재는 빅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50억 년 전 우주가 극도로 밀도가 높고 뜨거웠던 때가 있었죠. 그것이 서서히 식으면서 물질들의 구성 요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들을 전자와 쿼크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처음에는 플라즈마처럼 떠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더 차가워졌고 쿼크는 핵으로 모이게 됐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증기가 차가워질 때 어떻게 물방울로 응축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덕분에 몇몇 양성자와 중성자가 헬륨 핵으로 융합되었습니다. 원자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38만 년이 걸렸어요. 어느 순간 우주에는 오직 수소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소는 우주의 73%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소입니다. 두 번째는 25%를 차지하는 헬륨이고 나머지 2%는 미량 원소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수소 비율은 우주와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지구가 형성될 때는 훨씬 더 많았지만 수소는 더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우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17번째로 흔한 원소는 탄소입니다. 이는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신체 질량의 18%를 차지하죠. 사실 탄소 없이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구 지각에서는 겨우 0.02%로 뚝 떨어집니다. 21번째는 크롬입니다. 크롬은 자연적으로 토양, 물, 바위, 그리고 심지어 먼지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에 퍼져 있기 때문에 식물, 먹는 음식, 동물, 음료수에도 크롬이 있죠. 크롬은 맛도 냄새도 색깔도 없습니다. 아연이 24위를 차지했네요. 아연의 작은 흔적이 바닷물과 공기에서도 발견되죠. 아연은 심지어 우리 몸의 미각과 후각을 돕습니다. 10계단 더 내려가면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78.1%를 차지하지만 지표면에서 아주 희귀하게 발견됩니다. 겨우 0.0019%만 차지하고 있죠. 정원사들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을 알려드릴게요. 식물은 토양에서 질소를 얻는데 이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하지만 콩이나 완두콩 같은 식물은 토양에서가 아닌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 질소를 얻습니다. 47위에는 하프늄이 있습니다. 이 작은 원소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아요. 항상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한 고체 형태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하프늄은 같이 다니는 물질보다 2배나 밀도가 높아요. 2개가 분리되면 원자로 제어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2단계 아래의 우라늄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초신성의 재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라늄과 같은 복잡한 중금속을 들죠. 우라늄은 핵발전소용 연료로 채굴합니다. 태양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은 거대한 우주 폭발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별이 모든 연료를 태워버리고 핵이 붕괴되는 경우처럼요. 요오드는 61번째로 많은 원소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할로겐족 중 가장 무거운 원소고 짙은 보라색이죠. 요오드는 1811년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이름은 2년 후에 생겼습니다.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보라색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요오드는 지각보다는 바다에 더 많습니다. 특히 해조류에 가득해요. 지각에서는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 근처에 있는 지하에서만 발견될 뿐입니다. 이제 72번째 원소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헬륨이죠. 헬륨은 꽤 인상적이에요. 우주에는 풍부하지만 불행히도 지구의 대기에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아세요? 태양은 헬륨과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연료를 공급한답니다. 태양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수소 원자들이 서로 부딪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를 융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6억 톤의 수소가 5억 9,500만 톤의 헬륨으로 융합되죠. 그렇다면 왜 지구에서는 헬륨을 찾을 수 없을까요? 너무 가벼워서 대기권 밖으로 새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헬륨 풍선을 놓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헬륨은 또한 첫 번째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소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파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거예요. 73번째는 네온입니다. 새로움이라는 뜻이죠. 네온은 1898년에 발견됐어요. 네온은 지각보다 공기 중에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낮은 온도에서 매우 높은 증기 압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밤에 외출하면 광고와 클럽 간판에서 네온을 볼 수 있죠. 네온을 유리관에 넣으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냅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아요. 밝게 빛나도록 하려면 고압 전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74번째는 백금입니다. 백금은 남아프리카의 구리와 니켈광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너무 희귀해서 매년 몇백 톤만 생산됩니다. 그리고 용도도 다양하죠. 전기 접점, 장비, 값비싼 보석 같은 데에 사용됩니다. 값비싸고 반짝이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금은 백금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비싼 가격표를 보면 매우 희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금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물을 이 귀중한 금속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금을 우리 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원소를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아스타틴입니다. 아스타틴의 동위원소 중 가장 안정적인 것의 반감기는 8시간입니다. 나머지 동위원소들은 반감기가 1초에서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의미의 이름을 갖게 된 것 같네요. 과학자들은 아스타틴을 대량으로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즉시 사라져버리거든요. 부식하면서 생성된 열에 의해 귀화돼 버립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없어진 원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스타틴이 빛나는 검은 금속 색상을 띠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1869년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러시아 화학자가 확장 주기율표를 만들었고 잃어버린 원소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할로겐족에 속하는 원소였습니다. 화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에카요오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플루오르, 염소, 브롬, 그리고 요오드와 같은 족에 속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원소를 발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다양한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대학이 개입해서 그 원소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1940년에 연구원들은 입자 가속기 안에서 비스무트 209 동위원소와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인공적으로 아스타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스타틴 209와 211은 아주 소량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스타틴 211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핵의학에서 사용됩니다.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스타틴은 1g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라늄과 토륨이 부식될 때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아스타틴을 마주치게 될 확률은 1조분의 1도 안 되고 심지어 마주친다 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